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 주작 토크의 정하루입니다. 오늘은 잠실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의 9년차 현직으로 계신 이현희 간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오늘은 이현희 간호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있는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연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하고 바로 저희 촬영해 주시려고 오신 건가요? 네, 지금 원래 좀 잔업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냥 촬영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근무는 뭐 오전부터 오후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좀 큰 종합 교대 근무가 있지 않나요? 맞죠? 네. 교대 근무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근무를 하시나요? 저는 지금 상근직 근무를 하고 있어서 워낙에는 3교대를 하다가 외래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 정도 돼서 지금은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랑 똑같이 8시 반부터 5시 반 퇴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일반 직장인 그 공휴일날 다 쉬고 네. 공휴일 쉬고 주말 쉬고. 꿀인가요? 그 꿀인가요? 혹시 종합병원 쪽에서는 좀 꿀보직인가요? 글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꿀은 아니다. 아무래도 큰 병원이다 보니까 꿀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간호사분들이 다 일하는 근무 시간이 다 다른 거죠? 다 똑같이 그렇죠. 전희 씨처럼 근무하는 맞지.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교대 근무도 하고 그죠? 그 모든 약간 병원들이 좀 다 그렇죠. 작은 병원은 아니지 않나요? 전력대 간호사분들 안 계시던데. 6시, 5시면 핸드백 들던데. 5시면 핸드백 들던데. 주사 놓다 거꾸로 나갔는데. 5시면? 아닌가? 일찍 한 명 남아있는 거 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있으면 한 명 정도는 밤에 계속 남아있고. 당직. 네. 좀 작은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병원이라고. 그럴 걸 개인 병원이랑은 그냥 일반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얘기 좀 해봐요. 네, 아무래도 작은 병원들은 거의 다 좀 규모가 그래도 2차 병원급 이상은 돼야지 3교대나 이런 걸 하거든요, 우리 간호사들은. 그래서 그 2차 병원이라는 건 뭔가요? 병원이 뭐 이렇게 나눠지나? 등급이? 보통 뭐 정형외과 유명한 뭐 척추관절 정형외과 땡땡병원 이런데 좀 병원 규모가 조금 있으면 2차 병원급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 기준이 뭐 다르긴 하지만은 네. 근데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간호사라는 직업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나눠지잖아요. 간호조무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그리고 대학병원을 가려면 또 어느 정도 조건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다. 그 방법이 그러면 없구나. 그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날 보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시선은 일로 줬지만 사실 질문은 이쪽에 하고 있는 시선을 일로 주셔야 돼요. 간호사는 일단은 국가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들, 간호사 면허증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4년제건 3년제 간호학과건 어쨌든 간호학과에서 학위를 따고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간호사로 이렇게 발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조무사들은 아무래도 작은 병원에서는 간호사 대신에 조무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인건비 문제도 있고. 인건비 문제. 네, 거의 간호학원 같은 데나 일정 교육기관에서 뭔가 좀 정해진 만큼 이수를 하고 그러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이수죠, 네, 이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네. 자격증인 거죠. 뭔가 학위가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한 거죠. 혹시 뭐 어떻게 간호과를 조금 멀어요. 나오셨나요? 그래서 간호학과를 나오지 않으면 간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또 다른 사교육 기관이 없구나. 사교육기관. 그러니까 학원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대학을 나와야지만 그렇죠. 간호사가 될 수 있다. 무조건. 전공을 해서 네. 대학을 나와야 그렇죠. 요즘에야 뭐 3년제랑 4년제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4년제로 이제 일원화를 그럼 공부 되게 잘하시겠어요. 공부요? 공부밖에 한 게 없네요. 이상하다. 농담이고요. 네. 술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게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 작은 병원들은 간호조무사 그런 분들을 이제 채용을 하는 게 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분들이 연차가 오래되면 봉급이 너무 세지니까 새로 이제 갓 자격증 취득하거나 이런 애들을 또 채용을 하려고 오랫동안 안 쓴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 실제로 그러기도 하는지. 몇 년 이상 되면은 그냥 그쵸. 뭐 약간 좀 자동 그러니까 계속 연차가 되면 더 많은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아, 작은 병원에서 그래서 일부러 조무사들을 채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네, 실제로도 그런 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거의 작은 병원들 가면은 거의 조무사분들이 많이 일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시겠다. 아무래도 조무사님들. 네, 인건비 문제가 걸려 있는 거니까 병원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하는 업무는 같은 건가요? 조무사분이랑 간호사분들은 하는 일은? 다르죠. 많이 아, 달라요? 다르죠.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교육을 그만큼 많이 받았고 어쨌든 그렇게 면허를 받은 사람들과 이제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온 사람들의 차이는 있는 건데 공통 부모는 있죠, 물론. 하지만 뭐 주사를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V나 뭐 주사 놓는 거 말하죠, 링겔 달고 네. 그런 걸 할 수 있고 조무사들은 사실 뭐 주사를 넣거나 이런 게 허용이 되지 않아요. 아. 그래서 불법이라고 봐야죠, 어쨌든. 말을 하게 네, 되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작은 병원들에서는 그렇게 이제 조무원님들을 많이 채용해서 하고 있기는 한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현희 간호사님은 학교 나오자마자 다른 직업 없이 바로 간호사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대학교를 사실 6년가량을 다녔어요. 6년이요? 네. 워낙에 간호학과를 그냥 처음부터 간호학과 들어간 건 아니었고 영문과 3년을 다니다가 간호학과 3년 이렇게 해가지고 Do you speak English? 그런 정도의 실력은 아닙니다. 아 왜? 그래. 그런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만 다 공부하는 학과야. 아, 어쨌든 6년 동안 공부만 한 거야. 그러고 정말 취업도 진짜 간호학과 졸업하기도 이전에 어떻게 취업을 해가지고 진짜 쉼없이 달려왔어요, 저는. 간호사만 네. 간호사를 위해서 오직 간호사를 위해서 간호사에 의한 간호사를 위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9년 차이시긴 한데 어쨌든 준비 과정까지 하면은 10년 이상을 계속 공부를 하신 거고 이거를 10년 준비 과정까지 하면 10년. 대학까지는 뭐 어쨌든 그렇죠. 15년 이상이 된 거죠. 된 건데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제가 병동에서 근무를 거의 8년 이상을 하다가 지금 외래로 온 지가 거의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큰 병원이다 보니까는 교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일정 부분 교육을 이수를 안 하면 안 되고 또 학점 같은 거를 또 매년마다 취득해야 되는 그런 시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못 가. 아 지금 듣는데도 머리 아파. 야 우리는 계속 공부야. 야 우리 그냥 이거 해 그냥. 계속 공부야. 와 그래서 진짜 노력 많이 해야 진짜 되는구나.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의사분들도 진짜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의사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걸로 아니 그런 건 안 되나? 의사로 전향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간호사를 하다가. 그런 건 아니죠. 아, 아예 그럼. 직종 자체가 다르니까 새로 시험을 보든지 어떻게 해서 새로 공부를 가야지. 하든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다시 거, 하려면. 간호사가 의사가 될 수 없고 조무사가 간호사가 간호사가 될 수 될 수 없는 없고. 것처럼 뭔가 새로운 이제 거기에 맞는 시험을 봐야죠. 준비를 해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뭐 지금 처음부터 작은 병원은 안 가셨고 대학병원으로 그러니까 그 큰 종합병원으로 가셨나요? 지금 있는 그 병원인가요? 그죠. 저는 첫 그 직장이 병원, 지금 있는 병원. 아예 첫 직장을 지금까지 다니고. 우와 이거 막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회사원으로 따지면 대기업에 들어간 그치. 그런 개념 약간 아닌가요? 이게? 그런 느낌이지. 잠실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이니까 제일 큰. 동물병원은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때 뭐 20대 한 초반 중반 정도 되셨을 텐데 면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면접 때 어땠었어요? 어떤 면접을 보셨어요?
면접이 일단 저는 이게 선체가 있고 공체가 있어요. 선체? 네, 공체? 선체. 그러니까 수시 정시 이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인턴십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십도 하고 물론 뭐 면접도 보고 하기는 했지만 인턴십을 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약간 그런 가산점? 거였어요. TV에서 그렇죠. 보면 인턴들 그 네, 쉽게 말하면 문화생 그런 같이 거였죠. 배우면서 하는 그런 가산점. 거죠? 그죠. 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병동에서 인턴십을 한 2주인가 1주인가 그 정도 수료를 하고 그러고서 면접의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면접으로 조금 쉽게 통과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을 받으셨어요? 일단 면접이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 면접이랑 경영진 면접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한날에. 그리고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간호학과 다니면서 이제 배웠던 것들, 그런 거 이론적인 것들을 뭔가 테스트하는 것 같은 그런 면접을 했고 간대에 대해서 안 물어보나요? 아니 생명의 뭐 존엄성 이런 거? 그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질문지 같은 걸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질문이 한 3가지 정도 나왔는데 뭐 의학 용어 같은 거 그런 거 추격형 같은 걸 주고 풀텀을 말해라 이런 거랑 여러 가지 뭐 상황들에 대해서 상황을 이렇게 주고 간호 상황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약간 그런 실무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런 거를 하는구나. 아니 오면은 그런 대처 상황 이렇게 오면은 딱 그런 응급 오면 119에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119랑 되돌려보내는 거잖아요. 저 119에서 온 건데. 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면접을 본다. 네. 그런 식으로 면접을 보고 어쨌든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부 머리가 조금 있었고 성적이 조금 좋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냥 간호학과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 실무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높은 분들 병원장급, 뭐 이렇게 팀장, 뭐 이렇게 조금 높으신 분들이 앞에서 면접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고 하마터면 제가 면접을 하다가 부모님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울어버린 거예요. 왜요? 뭔가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공부만 시켜서 딴 것도 하고 싶었는데 서러운 거지. 왜 가족을 건드려 지금 이 상황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좀 부모님 얘기만 하면 좀 괜히 가슴 찡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감정이 들면서 그냥 감정이입이 되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굉장히 붙으시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려던 찰나에 눈물이 막 나면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떨어졌네 하면서 되게 낙심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합격을 했다. 그래서 호흡기를 달아줬네. 말문 막혔는데 병원이라 턱 하고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그 뭐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는데 네. 그런 공부도 해야 되지만 실습, 실기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 보니까 뭐 피 뽑는 것도 실습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런 거 처음에 이렇게 왜 저는 솔직히 제 손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무서운데 남의 몸에다 주사를 꽂고 자기 몸에 하는 게 무섭지. 남의 몸에 꽂는 게 아니 뭐가 무서워. 이렇게만 해도 누가 하려고 그래도 무서워. 이거를 꽂는 게 무섭잖아요. 남의 몸에 바늘을 꽂는다는 게 그런 거는 어렵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실습할 때? 실습할 때요? 네. 실습할 처음 때는 해볼 때 그런 사실 거. 실습 나오는 학생들한테 그런 걸 시키진 않거든요. 언제 처음 찔러보나요? 그거를? 난 이게 제일 궁금해.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혈당 같은 거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혈압 재거나 이런 거를 조금 위주로 하게 하고 이제 실제로 간호사가 되면은 이제 주사 꽂고 이런 건 하는 건데 그 전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언제 처음 주사를 놔봤어요? 그 생각 안 나요? 혈관에 혈관에다 그 뭐라고 학생 때 물론 기본 간호학이라 그래서 그 엉덩이 주사 있잖아요. 우리 IM이랑 알바 있나요? 엉덩이 알바? 아니 아니 안 아픈 사람한테 놓을 수는 없잖아.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실습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요즘에는 비슷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엄격하게 알바. 아니 그럼 그럴 수도 있지. 대학 하나 이렇게 와갖고 거기다가 막 학생들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저도 담력이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환자 혈압 재고 병원 안에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혈당을 재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 의식을 한 진짜 2, 30초 정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학생 실습할 때 한두 번이 아니라 나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뭐가 되게 힘든 네. 케이스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래서- 거기서 네. 돌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들 되게 거기 실습 나온 수강사 선생님들도 막 걱정을 하시면서 학생 이래서 진짜 할 수 있겠냐고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뭐 이렇게 엉덩이만 봐도 이렇게 탁탁 던지세요. 근데 저도 어디 병원 가면은 제 혈관이 진짜 좋거든요. 혈관이 좋은데 아, 맞아요. 혈관이 너무 좋으니까 그 대학병 중모 병원이나 뭐 갔었는데 자기가 안 하고 부르더라고요 누구를. 시켜보려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학생이나 이제 신규 간호사들 있거든요. 경험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왜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을 부르지? 이랬었는데 약간 그런 실습도 있구나. 나 마루타였어? 아니야? 아 근데 난 왜 갑자기 아프지? 가슴이 눈물 닦으실 거면 휴지라도 좀 갖고 올까요? 갑자기 슬퍼지는 이유는 뭘까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죠. 사람은이 뭐 별거 있습니까? 인생이? 간호사 생활을 9년 동안 이제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억에 남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재밌었던 에피소드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그런 것들요? 네. 간호사만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들어오자마자 종양내과라던데 암 환자들만 있는 데서 일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건강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병원은 거의 불건강한 분들만 오시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희망을 가지기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힘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잘 좋은 치료를 쓰고 잘 케어를 해준다고 해도 그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감을 100% 해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되실 수 있다라는 이렇게 희망 고문 같은 거를 또 못 해드리는 게 본인도 이제 본인 상태를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힘들죠. 그래도 이제 최대한 위로해드리면서 이제 어쨌든 희망은 있다. 이런 치료도 써볼 수 있고 저런 치료도 써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끝까지 그냥 긍정적으로. 근데 되게 그냥- 진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네. 되게 많이 받겠다. 그런 네, 이렇게 아픈 그죠. 분들만 직장 가서 아프신 분들만 주구장창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직업 선택 시 이제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어서 간호사 하실 분들 생각을 멘탈이 좀 정말 봉사와 희생과 어떤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걸스카우트 출신이세요? 그게 뭐죠? 됐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 네. 그래서 많이 에너지를 소진하는 직업임에는 분명해요. 나도 이렇게 일하느라고 힘들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빠지죠. 맞아. 아무래도 그게 일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일 수 네. 있겠네요. 그게 어떻게 바꿔서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해줘서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퇴원을 시키거나 하면은 보람도 많이 느끼고 아, 이제 약간 그런 낙으로 간호사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신규 때는 좀 많이 일을 치웠어요. 그래서 많이 뭐 혼나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여유가 없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렇게 막 일적인 면보다는 환자들 위주로 되게 많이 나보다는 밸류 환자 디자인. 얼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간호사 생각하면 그 우리 옛날에 백의천사, 네? 백의 천사, 왜 아, 백의 흰색 천사. 아. 간호사복 그게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현희 간호사님을 거의 레드불이실 때 간호사 하얀 옷 안 입지 않아요? 아니 그냥 재밌으라고 하시고 네. 레드 오늘 의상 너무 네. 예쁘신데요. 그러면 간호사 분들끼리도 선호하는 나는 여기서 좀 근무하고 싶어하는 병동이라든가 그런 데가 있나요 혹시? 가장 인기가 제일 많은 곳. 잘생긴 의사 옆에서 사실 그런가? 전복 그죠 아무래도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 사랑을
그게 있을 수 혹했는데? 막 이렇게 좀 상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어쨌든 잘 맞으면 의사끼리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호사분들이 의사 선생님하고 남자 간호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썸 타다가 결혼하시는 케이스도 많지 않아요? 글쎄 그런 경우는 희망 고문인가 이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또. 아니 그냥 내가 하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든 네. 약간 그것도 그렇지 않을까? 나는 내 생각은 좀 그럴 것 같아. 글쎄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런 생각은 딱히 해본 적은 없는데. 아, 근데 오래 해다 보니까 뭐 간호사고 의사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맞아요. 어쨌든 똑같이 환자를 보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서로 보람을 느끼고 어쨌든 다 의료진들은 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나도 진짜 많이 아파봐서 아는데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주사 한 번에 놓으셨나 보네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제 어머니가 좀 아프셨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잘해주시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 진짜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라는 걸 그냥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환자들만 좀 많이 보시다 보니까 나는 안 아파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평소에 뭐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평소에요? 사실 막 짬내서 막 운동할 시간에 내 가지고 운동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워낙에 일도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긴 한데 스스로 이렇게 뭐 비타민 같은 영양제 드시나요? 그런 건 불법입니다. 아. 절대 따라해서도 안 되고. 자기한테 자기가 놓는 건 불법이에요? 아예 그런 행위를 밖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병원이 네. 아닌 다른 데서 하면은 그죠. 또 병원이어도 이제 의사가 정식적으로 처방을 내고 진단을 받아서 그렇게 뭔가 의료 처치가 이루어져야지. 근데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주사이모. 그러니까 주사 이모들 입고 그랬었는데 민거 놔주러 다니는. 너 몇 살이야? 그 조선시대 때 얘긴데 그거 주사 이모를 어떻게 알아? 그런 거는 글쎄. 그치 요즘에는 없겠지 사실. 요즘에 아무래도 의료법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보면은 막 이렇게 수술장 같은 데서도 옛날에.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의료진이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료 인력들이나 이제 다른 의료 인력이 영업사원들 아닌 수술을? 응. 그거 그것 때문에 있었잖아.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눈 라식 업체들 해갖고 라식 기계판 애들이 맞아요. 걔네들. 직접 시술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사실. 근데 그런 거 정말 많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맞아요. 그러면 안 돼.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제일 빠질 핫한- 수 없는 그치. 질문이 있죠. 핫한 네,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벌이. 네, 내가 9년 차는 9년차 기준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평균적으로 그냥 간호사들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받습니다. 지금 이렇게. 근데 지금 뭐 간호사 막 들어가면 그냥 이런 대형 병원, 종합병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이제 연봉은 한 어느 정도가 돼. 그럼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해줘야 되나? 아니 그냥 뭐 그 정도 되고 지금 뭐 그죠. 가장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인데 딱 잡아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신규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잖아요. 거의 10년 전인데, 그쵸, 9년 그쵸. 10년 전인데 물가도 틀린데. 그때는 한 3천에서 4천대, 3천 후반대에서 4천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나 간호사 할래 이제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공부하라 그랬구나. 맞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요. 그러고 이게 근무지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병동에서 일할 때는 아무래도 3교대가 3교대를 하니까 나이트 수당이랑 이제 뭐 야간 수당 같은 게 붙어요. 밤에 하면 네. 그런 거에다가 병동에서 일하면 위험 수당 같은 게 또 따로 붙기도 하거든요. 위험 수당이 네. 있나요? 또 환자가 그렇죠. 또 아무래도 이제 주차증 사고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노출이 될 수도 있는 환자들이랑. 상황이니까. 간염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간염뿐만이 아니라 되게 그거 많거든요. 그 정신병동에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 뭐 이런 거도 있지 않나? 정신병동? 뭐 아. 뭐 위험 수당, 어쨌든 생명 그런 위협 거를 수당 이런 거. 통틀어서 위험 수당은 우리가 위협 수당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그러니까 난리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위험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주사바늘 갖고 막 이렇게 간호사들 찌르고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위험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전염병 같은 거는 그치. 항상 노출이 돼 있는 상태니까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위험수당. 그죠. 그런 거 플러스 하면은 그래도 꽤 여자 직업 치고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9년 차 말고 그럼 9년 차 때는 좀 물어보기 뭐하니까 8년 차 병동에 있었을 때 제가 되게 멀리 간 것처럼. 작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아니 딱 한 6천에서 7천 정도 사이였어요, 사실. 지금부터라도 네. 공부를 해야 되나? 근데 6천이면 어쨌든, 네. 괜찮네요. 실제로 이제 세금을 조금 많이 이렇게 나라에서 조금 세금을 많이 걷어가서 그렇기는 한데 실수령액으로 따지면은 조금 더 덜 하기는 한데 보통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지금 근무지가 그렇게 큰 종합병원이니까 그 정도라는 건데 그러면 뭐 작은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는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좀 2차 병원 같은데 아, 네. 아 동생이 또 네. 간호사 네. 아 여기는 요 가족들이 가족들이 다 다 제대로 간호사지만 와. 혹시 어머니도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요.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취업 때문에 간호사를 선택한 것도 있긴 했었는데 좀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거보단 덜해도 그래도 꽤나 여자 직업 치고서는 간호사가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직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면허가 있어야지 평생 어쨌든 뭐 일 때문에 뭐 어떻게 백수가 되고 이럴 걱정은 없는 직업이거든요. 물론 그런 노동의 강도라든지 약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직업보다는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괜찮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이제 뭐 네. 근데 뭐 돈 쓸 시간이 있어야지 뭐 돈을 쓰고 다니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통장에 얼마 있어요? 그거는 통장이 몇 개 있어요가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은 그 한 통장밖에 못 가. 왜냐면은 은행 갈 시간이 없거든. 하나에 다 계속 넣어야지. 맞아. 처음 입사할 때 만든 통장. 그렇지. 제가 여기저기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아무래도 이런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병동에서 나오셔갖고 이번에 좀 시간이 뭐 1년 나오시니까 그때.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또 한 달 정도 뭐 무급휴가 돈을 안 받긴 한데 기본급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금액은 기본적인 금액은 얼마? 또 궁금하네. 보통 뭐 1,200 정도 그런 기본급을 받고서 무급휴가를 한 달 정도 주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몇 년 차 이상? 한 7, 8년 차 이상 돼야지 그거를 신청을 해서 그걸 추첨을 해가지고 되는 거라서 추첨. 작년에 저도 한 달을 받았거든요. 그때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조금 억눌려 있던 뭔가 분출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포상휴가 같은 건가? 근데 그죠? 그런 느낌?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데 일단 한 달 그러니까 주고 그러니까 7년 8년 고생했으니까 너 한번 이제 좀 한 달 놀다 와라. 네, 푹 쉬고 네. 다시 10년 더 일하자 이런 느낌이잖아. 앞으로 열심히 하자. 그죠.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나마 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그래도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장기 오프를 쓸 수가 있어서 1년에 뭐 연차 같은 게 또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뭐 하나씩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뭐 1주, 2주간 뭐 해외도 나갈 수 있고 아주 못 치고 저렇게 그러진 않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지금 막 간호사를 좀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뭐 물론 뭐 간호사가 싫다 좋다 뭐 괜찮다 나쁘다가 아니라 만약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초년생들 간호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꿈꾸는 있으면 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뭐 해주고 싶은 얘기나 해주고 싶은 얘기요? 뭐 아니 뭐 진짜 본인이 느끼기에 정말 힘들어 그럼 빡세니까 그냥 하지 마요. 하지 마. 그럴 수 있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 아니면 꿈꾸는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하려면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좀 자기가 그래도 임상을 그래도 아무래도 임상이라는 게 병원